네, 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멘토 그리고 W인베스트의 염정 멘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연말로 가다 보니까 내년 증시에 대한 전망들을 증권사들이 쭉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다들 하우스에서 보고서들 다 내놓은 것 같고요. 이걸 이제 통계를 내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속속 경제지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오늘 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내년 증권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슈를 저희가 내년에 평균적으로는 2,6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400선이니까 그렇게 상방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일부 증권사들은 2,800 이상 간다라고 전망 내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염정 멘토부터 좀 얘기할까요? 네, 일단 내년도 전망치가 나왔는데 이제 밴드 자체가 2,000에서 2,600선이 이제 평균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은 상방보다는 하방이 좀 더 예상보다는 좀 더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상방은 2,480선에 최근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2,480선에 대한 돌파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2,500선을 위로 좀 뚫어야지 그다음 2,600선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하방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2,000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이번 하방 4분기에서 내년도 1분기로 넘어가는 시점 정도를 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은 이제 밴드 자체는 크게 저는 이제 크게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워낙에 밴드 구간이 넓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하방을 얼마나 네네. 지지하느냐 그리고 상방 2,500이 얼마나 빨리 뚫려주느냐의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방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 손실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의 대가들은 보통 손실을 안 보는 투자가 진짜 진정한 성공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증권사들은 대부분 2,000선을 내년 증시의 하방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이권희 멘토께서는 증권사들 전망 보시고 또 본인이 생각하시는 전망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또 네.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증권사들 연말 전망 이제 그 내년도에 대한 그 차후년도에 대한 전망은 제가 한 16년 넘게 있으면서 한 번도 맞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연말 지나 보면 항상 다 틀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황 보시면 그거보다는 이제 하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2,000에서 2,600선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을 그렇게 녹록하게 보지 않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섞여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업종들이 이제 주도 업종이 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그게 오히려 더 저희한테 중요할 걸로 보이고 네네. 그리고 지수가 묶여 있더라도 또 나홀로 가는 또 이제 섹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또 언제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도주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이슈라든지 중국의 상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미중 간의 갈등은 좀 완화됐기 때문에 결국엔 양쪽 다 선거가 끝났고 선거라든지 여러 이제 정치 체제의 안정화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의 침체가 얼마나 짧고 굵게 지나갈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제 자꾸 리오프닝 한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가속도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할 것인지가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더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안 좋더라도 중국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항상 2008년도 이후에도 보면 경제 위기가 끝날 무렵에 굉장히 급하게 경기가 좋아졌던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부분 다 중국이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1억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소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더 오히려 거꾸로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애널들이 쓸 때는 항상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들을 다는데 이 전제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다. 그 전제 조건이 바뀐다라고 하면 항상 시장은 또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지수 전망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도리어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갈지를 저희가 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권사들도 이제 지수 전망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내년에 좋은 종목들, 업종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CG로 저희가 만들어서 내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가 전부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내년에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도 좀 좋은 것 같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른 상황이고요. 지수 전망을 제일 세게 한 데는 DB투자증권 2,93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베스트, IBK도 한 2,800 이상을 받고 한 대신, 삼성 이런 데들이 한 2,600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큰 증권사들은 한 2,600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좀 좁혀서 증권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진짜로 내년에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염정 멘토부터 얘기 좀 하시죠. 네, 일단은 이제 지수 자체는 이제 상단을 2,600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뭐 대형주들의 어떤 동반 상승의 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삼성전자를 지금 다 전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6만 원대를 회복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추가적인 더 상승, 결국은 삼성전자의 상승이라는 것은 지수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지수는 일정 부분 상단은 좀 막혀 있다. 삼성전자 역시도 일단 상단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가장 좀 유일하게 좋게 보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한 1, 2주간 정도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이 조정 구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소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년도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완성차 업계들이 일단 뭐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부분을 뭐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좀 뭐 자동차 수요에 어떤 네네. 완성차 수요에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공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분간 향후 뭐 2, 3년간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의 우위가 한동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수는 2,400선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관련해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 지수가 2,600 정도에 막혀 있다라고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했다면 삼성전자를 저희가 뭐 내년에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증권사들이 뽑아놨지만 위로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다면 지수는 이보다 더 가야 되겠죠. 2,600 이상으로.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뭐 실적이 확 돌아선다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 뭐 그다음에 이제 경쟁론 우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뭐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가 얼마나 짧고 굵게 이제 경기 침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가 더 삼성전자 주가 향배를 결정할 걸로 보는데 결국엔 삼성전자는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아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가 봐야 내년에 진짜 좋다라고 네. 하면 한 8만 원 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그렇게까지 가더라도 거기에는 엄청난 매물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8만 원대 많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제 물량들을 계속 소화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 뭐 비메모리 사업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일정 부분 이제 수급에 의한 워낙 이제 환율의 급등에 따른 주가가 워낙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환율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은 조금씩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율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는 먹을 게 그닥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셀업체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이 물론 가장 대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주가는 거의 2년치를 땡겨온 상황이어서 당분간 조금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제한적으로 박스권 내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셀업체들은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좀 쉬어갈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좀 작은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실적이 빨리 올라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빨리 상쇄되면서 오히려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섹터 안에서 계속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군을 한번 좀 잘 보시고 그 안에서 그때마다 좀 셀렉을 네네. 하시는 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보지 말고 좀 나눠서 보라는 말씀이시죠. 대형 셀업체들은 좀 약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그 선에 가서 막히고. 근데 이제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쪽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비가 대형 수주가 터지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또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구별해서 내년에 2차 전지를 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CG를 통해서 아까 증권사들이 내년에 전망하고 있는 것들 뭐 좋은 종목들 이런 거 쭉 내보이니까 자동차가 없네 이렇게 채팅창에서들 말씀을 하시네요. 실제로 완성차 쪽은 내년에 좀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되나요? 염정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해 고점인 20만 원대에 대한 터치를 하고 난 후에 사실은 다시 또 주가가 다시 또 이제 16만 원대까지 또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은 저 완성차 업계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완성차 업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할 때 일단 네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차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고 한데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소비에 대한 좀 위축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계는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일단 시장이 좀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와야지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와야 완성차는 관심 가질만 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이건희 멘토께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IRA 관련해서 뭔가 해결점이 나온다. 그럼 그때는 완성차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IRA가 해결점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어차피 2년 차인데 2년 네네. 안에 조금 더 팔고 덜 팔고의 차이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 현대차 기준으로 한 19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얼마나 전기차 시장에서 빨리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판매 대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체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적은 여전히 이제 현대차는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상치를 보수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판매 대수를 지켜보면서 사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당연히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내연기관차들의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차후 이제 먹거리가 얼만큼 더 잘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여전히 이제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로봇 사업이라든지 UAM 사업 관련된 것들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데 여전히 그쪽은 아직은 숫자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약간 모멘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현대차가 지금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경기 침체 이런 부분 당연히 염정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인데 또 하나 또 뭐냐면 걱정되는 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자동차를 살 때 내 돈 주고 현금으로 확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할부를 쓰고 할부 금융을 쓰게 돼 있는데 리스를 쓰시거나 그러면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동차 할부 금리도 거의 이제 7, 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한 5% 이하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좀 자동차 구매 욕구를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우려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기차의 침투율을 자세히 봐야 되고 IRA가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얼마나 팔려 나가느냐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동차 할부 금리는 지금 거의 10% 같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진짜 할부로 차를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구매에 대한 수요는 좀 줄지 않을까? 경기 침체와 함께 이런 부분까지 아마 증권사들이 감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 한한령 관련해서 저희가 좀 뽑았습니다. 중국 OTT 업체가 6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일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이런 것과 연관돼서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열릴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 송중기 씨가 이번에 출연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컨텐츠 업체들은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염정 멘토부터 하시죠. 네, 저도 이제 OTT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지난주 정도부터 이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난주엔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몽레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 JTBC에서 지금 방영 중입니다. 지난주부터 방영한 걸로 알고 있고 3회차인데 3회차
시청률이 10%에 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청률 면에서는 사실 좀 좋은 기록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레몽레인의 제작과 투자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레몽레인의 주가가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관련해서 이제 OTT 관련된 종목들, 이제 컨텐츠 제작 관련된 종목들이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고점 3만 원. 전고점이 이제 3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거의 뭐 많이 근접을 한 상황이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다음 주에 금토일 방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우영우 때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가장 좀 비슷한 사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초반에는 좀 주가에 대한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 사실은 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떤 기대감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되돌리는 이런 네네.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이 컨텐츠주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그 하이브 관련해서는 뭐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얘기도 좀 나왔고요. 예. 일단 뭐 두 개, 특히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된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레몽레인이 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이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네. 이거 뭐 10%면은 뭐 옛날 공중파로 따지면 한 30~40% 정도 되는 정도 시청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은 뭐 이거보다는 전 더 큰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월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넷플릭스가 잘 버티고 앞으로 이제 회원 수도 많이 감소하지 않을 거다. 뭐 광고용 요금제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지금 좋아질 거다라고 보이는 쪽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이쪽 섹터들이 지금 한참 리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주가를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뭐 기지개를 펼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엔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OTT 업체들,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엔 투자를 더 해서 우리 검증된 K 콘텐츠를 얼마나 끌어당기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선택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그 콘텐츠 업체들이 많으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가 지금 게임 업체 이제 게임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하이브의 이제 대주주인 방시혁 대표가 결국에는 그 형이 강준혁 대표죠. 네네. 넷마블이 한동안 그래서 하이브에 투자한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게임으로 연결되기 되게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이 회원들의 소스를 가지고 충분히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게임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이제 지스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한 번 더 이쪽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의 플랫폼이 위버스인가요? 그 네. 위버스에 이제 게임까지 올려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실 거기서 뭐 쇼핑도 하고 뭐 게임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요즘 보면 컨텐츠 사이에 게임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고객들만 모여 있다면 그 플랫폼에서 하겠다라는 게 기업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때가 때이니만큼 월드컵 이슈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 월드컵이 개막할 때쯤 되면 월드컵 수혜주들이 좀 주가가 들썩들썩 네.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주에 이제 뭐 치킨 ETN 상장하면서 치킨 관련주들 좀 움직였고요. 그래서 월드컵 기간 내에 저희가 좀 봐둘 만한 종목이 있나 싶어서 주제로 뽑았는데 두 분과 한번 얘기 나눠보죠. 염정 멘토 월드컵 관련주들은 어떤 거 있다고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월드컵 관련주에서 가장 좋은 흐름 보이는 건 제주 맥주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죠. 이제 처음 우루과이전이 있을 예정인데 시간대가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 일정 자체가 밤 시간대예요. 10시, 뭐 12시 이런 식으로 밤 시간대 보니까 뭐 치맥하기에 가장 좋은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지금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주 맥주, 사실 우리가 제주 맥주만 마시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 맥주가 아무리 좀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맥주 관련주다라고 해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교촌 F&B 같은 경우에가 뭐 치킨 관련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에 좀 불과하다. 물론 최근에 지난주부터 움직임 자체는 좀 좋았지만 단기적인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기대감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는데 일단 이번 목요일 첫 경기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첫 경기에 대한 성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져서 네. 조금 더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겠고 저는 그래서 이번 첫 경기를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도 또 이 네.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16강까지 가주면 게임이 많으니까 매출이 조금 더 나오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테마는 테마인데 이걸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치맥과 관련주들로 가지만 월드컵과 관련된 컨텐츠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플랫폼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최근에 아프리카 TV를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주목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TV의 최근 상승 이제 급등을 했다가 요즘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한 일주일 가까이 조정을 받는데 이쪽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경쟁 업체가 그 사업을 접으면서 오히려 이제 트위치에 관련된 것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월드컵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도 빠진다라는 부분은 지금 생각보다 월드컵의 이슈는 국내에서 그렇게 달궈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뭐 국내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지금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안 좋은 일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돼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뭐 치맥 관련주 정도만 잠깐 움직였다가 빠지는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염정행 멘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첫 경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첫 경기 이기면 네. 예, 뭐 두 번째 경기 때는 이제 더 기대하고 볼 거고. 주가도 변수는 네. 첫 경기군요. 첫 경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꼭 이겨 주셔야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기존에 이제 저도 이제 2002년 월드컵을 20대 후반에 겪었지만 사실 그때 보더라도 그때도 개막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가 이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엄청나게 네. 뜨거워졌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월드컵 시즌도 대부분 다 그랬기 때문에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예, 그때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 투자의 기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순당도 언급이 되던데 사실 월드컵 막걸리 먹으면서 보시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 예, 조금 저거는 좀 오버한 네.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향에 따라서는 막걸리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첫 경기죠. 실제로 만약에 주식을 그것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첫 경기가 굉장히 이벤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킨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ETN 상장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ETN이나 ETF가 좀 중소형 섹터 쪽으로 만들어져서 상장이 되면 상장 부근으로 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ETF로 투자가 되거나 ETN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ETN이라든지 치킨 관련주들 같이 투자 전략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저희가 5G 오랜만에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엔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5G 관련 업체들이 이제 그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5G가 다시 힘을 좀 받는 모습인데요. 얘기를 좀 해보죠. 염정 멘토부터 할까요? 네, 일단 뭐 5G가 뭐 어디까지가 바닥인지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주가는 최근 한 2년간 계속해서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뭐 과기부에서 과기정보통신부에서 나온 그 뉴스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해석을 제가 좀 해드리면 이번에 뭐 KT와 U+의 5G 주파수엔 28GHz 대역에 대한 할당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전히 또 5GHz 3.5 기가헤르츠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5G에 대해서 사실은 그 설치와 뭐 유지 관련된 그 담당자분하고 좀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여쭤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 어떤 이 기사에 대한 해석이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일단 3.5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휴대폰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 28GHz는 아직 우리 미사용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차원에서 통신사들한테 좀 압박을 하는 차원, 좀 경고를 하는 차원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5GHz에 대한 부분은 일단 통과를 한 부분이고 네네. 28GHz에 대한 부분의 그 할당 취소에 대한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뭐 12월에 이제 청문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에 대한 부분은 통신사의 5G 투자에 대한 압박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5G 관련 종목들 일단은 지금 뭐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 뭐 네옴시티라든지 다른 또 개별적인 또 다른 이슈가 좀 있겠지만 일단 바닥권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전히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5G 관련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5G는 좀 5G에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거다. 저는 이제 5G에 대한 어떤 반등은 좀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제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금 다시 아주 한번 좀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사실 1년 전부터 계속 네네. 여쭤봤습니다. 그분께 계속 여쭤봤는데 지금 투자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좀 모멘텀이 좀 크게 나타난다거나 네. 아니면 해외 수주에 대한 좀 강한 이런 좀 그림 자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일단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좀 터져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신한증권에서 방금 전에 이제 보고서 낸 내용 저희가 몇 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버라이즌양 공급 물량 증가 기대감이라는 것도 해외고 그리고 이제 인도의 5G 투자 가능성 확대 이것도 해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터져주고 그래야 국내도 이제 뭐 이것저것 조금 더 나서지 않을까라는 얘기니까 해외 쪽 5G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5G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뉴스 나왔을 때 그냥 뭐 투자 좀 빨리 해라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독촉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SK텔레콤만 30점 기준 점시 30점을 살짝 넘기면서 28GHz 관련된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일단 그것도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15,000개 이상의 그 28GHz 통신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지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SK텔레콤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LGU+나 KT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탈락됐다는 이유는 결국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당장 안 되는데 돈을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28GHz가 문제가 되는 거는 주로 이제 사용되는 쪽은 주로 메타버스라든지 AR, VR 이런 것들이 시장이 빨리 개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금제화되고 사업화돼야 되는데 아직 상용화가 많이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는 뭐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5G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휴대폰도 결국엔 3.4에서 3.7 사이인데 이쪽으로 이제 골고루 0.1씩 나눠서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것도 결국에는 제대로 투자를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압박하는 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해외도 위드 코로나 시작되면서 그나마 좀 수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체 장비 회사들이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장비 회사들만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실적을 먼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년 초부터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특히 미국향 물량, 버라이즌향 물량이라든지 또 일본 물량, 뭐 인도 물량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내년 초에 한번 지켜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해서 저희가 좀 살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5G 요금제 쓰고 있는 게 좀 비싸게 쓰더라도 이 돈 줄 테니까 좀 투자 좀 해라라는 건데 통신사들이 아직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앞으로 근데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전망들은 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해외 물량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슈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오늘의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염정 멘토께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나기술을 들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건희 멘토는 다시 주목받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로봇은 삼성이 1인 1가구에 1로봇 시대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움직였거든요. 같이 점검을 해보죠. 먼저 하나기술부터 듣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전지 이제 장비 업체들의 최근 흐름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셀업체라든지 전체 시장 업종 자체가 지금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일정 부분을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주가 수준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합 수준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기술은 일단은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함으로써 올해 대폭의 어떤 이익 개선세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재작년까지는 적자에서 올해 이제 큰 폭의 흑자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 자체가 네네. 이제 바뀌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공급 업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그 포인트가 노르웨이 플레이어사와의 반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무 체결을 맺었다라는 부분에서 급등을 했고 그 수주 규모가 1.5조 정도다라는 부분에서 수주를 한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업무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계약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만 업체와 239억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조립 공정에 대한 계약도 좀 체결한 만큼 최근에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다 턴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국내 셀업체뿐 아니고요. 이제 해외 고객사에 대한 부분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매출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더 가시화된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상황 자체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62,000원에서 이제 7만 원 사이 정도에서 움직임이 한 두어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7만 원 선에 대한 돌파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주라든지 계약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시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하면서 네네.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1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드리고요. 손절가 5만 6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기술에 대해서 들었고요.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 5만 6천 원 제시해 주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가져오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듣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아직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아직은 너무 고퍼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일단 지금 보면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주 섹터 중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많이 비싸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에 먹거리가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쪽은 로봇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될 때 이제 그 안에서 저는 내재화 가능하고 여러 기술이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생산 라인도 다 갖추고 있고 기술도 좀 좋은 회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은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주로 협동 로봇이라든지 보행 로봇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일단 협동 로봇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결국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고 주로 TV에서 보시는 관절만 움직이는 6개 이상의 관절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할 때 도와주는 네네. 역할을 하는 게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행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키스트에서 시작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시작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을 이미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요. 휴보라고 해서 알려진 로봇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4족 보행 로봇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은 이제 주로 군용이라든지 군사용으로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도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흑자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올해도 아마 한 15억 정도 흑자를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아마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진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매출은 연간으로 봤을 때 못해도 한 200억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좀 성장하고 있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성장주를 고르신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어디가 수혜를 받고 어디가 먼저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까 목표가는 4만 원이었고요. 손절가는 3만 원이었으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죠. 염정 멘토 그리고 이건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